안녕하세요. 스타 책방의 박재현 로또 가츠키입니다. 대표님 잘 지내셨죠? 예. 대표님의 해안으로 귀멸의 칼날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뭐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그렇죠, 당연히. 제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도 이 귀멸의 칼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또 대표님의 그 해안을 다시 아니라 얘기도 올해 세속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더 안 했어요. 예. 일본 애니메이션은 미야자키 하야오와 뭐 다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든 바로는 미야자키 하야오도 일본의 고대 신앙이나 이런 것에 기초한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는 귀멸의 칼날과 또 같은 맥락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제가 좀 아는 척을 했죠. 덕분에 저는 이제 거의 일본 전문가가 되어서 예. 귀멸의 칼날 뭐 재밌게 보고 또 넷플릭스에서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 업로드 된대요. 예. 시간 되면 한번 보면서 또 제가 좀 잘난 척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해보자고 하셨던 좀 어려운 책입니다. 공기의 연구. 예, 공기의 연구. 네. 자연과학 도서죠? 에어.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얼핏 보면 이건 뭐 공기의 연구니까 자연과학 도서 같지만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그 공기라고 하는 것에 관련해서 해보자는 겁니다. 이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일본 책에 대한 저희 어려움에 대해서 대표님한테 의논을 드리고자 네. 합니다. 제가 뭐 소설책은 여러 권 읽었는데 이런 인문서라든가 이런 걸 안 읽어서 그러긴 한데 일단 책이 읽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걸로 들어갔는데 뭐라고 저라고 떠들다 보니까 난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특히 이게 연속으로 못 읽잖아요. 오늘 읽고 내일 글을 읽으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읽었었던 거지? 이런 정도예요. 표시를 해놔도 새로 안 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책들이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특히 이런 인문서. 그러니까 일본 책이 보통인 줄 알았는데 한국의 책들을 읽어보니까 문장의 길이가 일본이 길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한국 같으면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자르고 하는데 일본 쭉 가버린다 이거죠.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표님 편집할 때 자르기 힘들잖아. 예, 농담이고.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일본 사람 그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따라가는데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일본어는 한자가 있어요. 한자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고 의미도 소리도 같이 들어오니까 파악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그냥 소리로 말하는 것 같은 한글, 예, 그것 때문에 의미 파악이,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쭉 들어보면은 아는 것인데 이렇게 또박또박 읽다가는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이 책을 권하셨는데 혹시 이제 앞으로 일본의 특히 인문서 있잖아요. 네. 소설책 말고 네. 인문서를 읽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양 국가의 책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물론 뭐 일본만큼 안 읽는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대표님 어떻게 읽으면 좀 잘 읽을 수 있는지 소위 말하는 팁을 좀 한번 주시겠어요? 잘 읽다기보다 번역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한국의 문화 속에, 한국의 그 문화 속에 그것이 짧은 문장에서 이렇게 자른다 하는 그게 있다면은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을 해야죠. 그래야 한국 문화 속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번역할 때 그대로, 결국은 한국말하고 일본말은 직역이 가능하니까 직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직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에서 이해되는 만큼의 이해를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 번역이라면은 당연히 한국에서는 한국 문장의 그 꼴에 맞게 번역을 해야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쭉 긴 문장 속에서 잘 모르는 낯선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러긴 한데. 네. 자, 이 책은 좀 오래된 책이죠? 네. 1977년도에 출판된 책이고, 이분이 그야말로 192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가 100년 태어난 지 100년
예. 그러니까 9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70살에 돌아가셨죠. 야마모토 시체이시 네.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일본에서 어떤 주로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론으로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그런데 지금 막 이게 주목받고 있어요. 77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이제 가장 핫한 책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아, 지금? 왜 그러냐면은 그 후에 오히려 그때 당시 논하고 있었던 공기의 지배라는 상황이 오히려 일어났다 이거죠. 이것은 전쟁 시대 일본이 저지른 그런 여러 가지 죄악, 그런 것을 공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독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은 필리핀에서 그런 전쟁에 참여했고, 그러니까 그 예. 수용생활 그렇죠. 수용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왜 패망했는지 그런 것에 관한 책도 쓰고, 그리고 그런 것에 많이 반성하는 세대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런 공기의 지배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오히려 지금 그것이 점점 그때 당시의 상황과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에서 이제 주목받고 있어요. 이게 아마 이 책이 나왔을 70년대에는 일본이 엄청나게 성장할 때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그 70년대의 일본은 저희한테는 지금 말하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 정도로 일본이 엄청나게 발전했고 그랬던 나라였으니까 아마 그 이야기가 잘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오히려 말씀대로 좀 여러 가지 그동안에 뭐 일본이 발전해왔던 과정을 지나서 뭐 어려움도 겪으면서 오히려 이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라고 하는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공기라는 것이 지배해가는 시대가 있고, 그것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시대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지유신의 시대는 어떤 국가가 그야말로 만들어지는 시대로서 그런 팽팽한 공기가 그 힘이 있는 공기가 지배하는 시대였다면은 대전 시대, 그 귀멸의 칼날의 시대는 오히려 자유로운 분위기로 이렇게 민주주의적인 그런 분위기가 됐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소화 시대가 되면서 국가를 중심으로 한 다시 그런 그 공기가 만들어지는 조성되는 시대였고, 패전 후에, 그러니까 존전, 일본에서 말하면 존전 때부터는 이제 다시 뭐든지 다 그런 거는 파괴되고 이제부터 자유롭게 해보자 이렇게 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일본이 국가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이 일본이라는 국가라는 어떤 공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돼 있죠. 이 책이 이번에 나왔을 때 다시 주목받았을 때 문고 작은 책으로 이렇게 출판됐을 때 그 선전 문구가 누구나가 공기를 읽고 촌탁하는 현대를 예견한 일본인론의 결정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의 시대를 예견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이 그런 시대다 이거예요. 그 공기라고 하는 것이 일본은 누르고 있는 건가요? 누르고 있다기보다 지배하고 있는 거죠. 어떤 누른다는 것보다는 공기니까 공기를 들이마시면 거기에 지배된다, 그런 것이죠. 네, 바로 이제 그 자연과학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자, 그 공기, 나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기는 지금 말씀대로 우리나라에서 분위기, 뭐 영어로 얘기하면 뭐 뉘앙스 뭐 이런 것하고 좀 다르죠. 공기 이런 뭡니까? 딱 잘라서 우리 같은 좀 잘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공기 그러면 아니요, 한국에도 공기가 있죠. 분위기 있죠, 분위기. 분위기. 그 자리에 공기, 이거 있어요. 그 자리에 어떤 분위기를 공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그게 어떤 말로 쓰이는가, 어떻게 그 위치가 그 지배적으로 있는가 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저도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갔잖아요. 우리도 공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 고참이 해야 되고 하는 공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합리적인 사고와 무관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냐면 권위적인 어떤 힘이나 이런 것을 기반할 때 이른바 말하는 공기라는 게 생겨나요. 근데 일본이 사회가 권위적인 사회인가요?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한국은 공기도 있지만 그 위에 인간의 양심이라든가
그다음에 돌이라든가 아니면 내 친족 가족 간의 그런 유대라든가 정예세계 그것이 오히려 더 위에 있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것이고 부모님 효도한다 뭐 이렇게 내 혈통 뭐 이런 거 이것이 위에 있는데 그 위에는 하늘이라는 어떤 지배적인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가 있죠. 그 하늘 도리 뭐 이런 것이 지배적으로 있는데 공기도 있다 이거죠. 일본은요 이게 하늘이 없는 거죠. 일본말에 하늘이라는 말이 없다는 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없다고 하셨죠. 그게 가리는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가리는 하늘이 일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가운데서 그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항상 그에 따라가는 주체를 원하잖아요. 양심. 근데 양심은 원래는 한국과 같이 고등 종교가 있으면 그 하늘을 따라가는 도리를 따라가는 건데 하늘이 없고 도리가 없다면은 뭐를 따라가느냐? 공기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배적으로 되는 이유가 그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라, 일본말로 하늘이라는 것은 그는 파란 공간의 뿌립니다. 공백한, 공허한 세계. 이게 하늘이에요. 일본에서 말하는. 그게 없는 거죠. 실체가 없는 거. 그러니까 공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념 이거가 좀 다른 얘기죠. 다르죠. 예, 그 사상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 공기가 누가 만드는 겁니까? 개인이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그 자리가 만드는 거죠. 보세요. 이번에 어떻게 제가 공기라는 것이 지금 지배되어 가고 있는가를 알아보니까 2007년에 그 공기라는 것이 주목됩니다. 2007년에 일본에서는 항상 그 해에 유행어라는 것이 선전돼요. 연강 유행어가. 근데 그때 선전된 유행어가 KY라는 유행어였습니다. KY. 예, KY가 공기를 못 읽는다, 읽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 못한다. 분위기 파악 못한다. 예, 그거를 KY, 그 사람 KY다. 그러면은 공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 예, 그게 유행어 1위가 됐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툴, 그런 그 도구로 그 공기를 잘 읽는다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위기로서 KY 그러면은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력이 약하고 EQ가 뭐 적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KY라는 것이 유행됐고 그다음에 공기감이라는 말도 그때 유행됐어요. 공기감.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파악하는 그 감각을 공기감이라고 이 자리의 공기감은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원래는 그게 예술 용어예요. 예술의 세계에서 작품을 갖다가 그 공기감이라는 말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갑자기 보통 사람의 입에다 회자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공기감이라는 말도 그때 유행됐고 갑자기 공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학교 완따라든가 이지메라든가 그런 것도 공기라는 것에 많이 지배가 된다. 뭐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어떤 게 있었냐면은 공기에 의해 개개인의 캐릭터가 정해진대요. 설정, 이 사람의 설정, 이 사람의 설정, 이게 공기에 의해 설정된답니다. 근데 그것이 못 따라가면은 그거를 뭐 그대로 공기에 따라서 표현하지 못하게 되면은 완따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그리고 SNS 시대가 됐잖아요. SNS에서 이렇게 말이 나왔을 때 답장 늦어진다든가 답장이 너무 짧다든가 그리고 그 이모티콘을 잘 못 쓴다든가 그런 것으로 이 사람은 KY다 그러면 완따 당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완따가 공기에서 만들어진다. 자,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네. 이 공기라고 하는 거랑 결국은 이제 전체 분위기인데 우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의 같은 거 할 때 보면 회의에서 뭐 사업적으로 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자. 뭐 이렇다라고 하는 거라면 그런 쪽으로 이제 유도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뭐 힘이 있겠나 이런. 예. 근데 그게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니까 이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기가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공기를 알아? 그런 게 있어요. 일본 사람은 다 이해가 가는. 대표님, 회의를 하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공기가 느껴져요? 그거 배우가 있잖아요. 그 전에 뭔가가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되는 거죠. 그 회의에 참석하는 뭐 다른 누군가 이제 그 전에 주도 세력들이 얘기하는 건가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회의라는 것은 말로 왔다 갔다 하는 정보보다 그 뒤에 그 네마와시라고 하는데
뿌리를 이렇게 돌린다고 하는데 안 보이는 쪽으로 돌리는 그런 것도 결정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본에서는 회의로 왔다 갔다 하는 말보다 그 뒤에 그 밑에서 밑작업을 하는 네, 밑작업을 하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공기가 뭐 안 보이는 가운데서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캐치하는 능력 이게 공기력이 있다는 능력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2007년이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 다시 유행된 것이 촌탁이라는 말입니다. 촌탁. 아, 촌탁. 촉탁 아니고? 예. 촌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촌탁에? 예, 촌탁. 아, 그건 없고. 예. 그 촌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한국에도 있어요. 사전 보니까 있더라고요. 있기는 있는데 안 쓰는 말이 거의. 일본에서도 거의 안 쓰는 말이었다가 갑자기 나온 게 뭐냐면은 그때 아베 정권의 모리토모 학원 문제라는 게 갑자기 나왔어요. 모리토모 학원이라는 그 학교 법인이 갑자기 나라의 국유 자산인 그 땅을 거의 뭐 10분의 1 가격으로 9억 엔 이상의 땅을 이렇게 1억 몇천만 엔으로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뭐 아베 수상이 어떻게 지시를 했나 뭐 이런 거 했나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지시는 없었는데 촌탁했다 이거예요. 촌탁. 이게 윗사람의 생각을 미루어서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일본에서도 별로 안 쓰는 말이었다가 그때 그 답변에 그런 게 나와가지고 갑자기 유행어가 돼가지고 2017년에 유행어 대상이 촌탁입니다. 그것도 공기예요. 공기력이 있다. 그 사람이 말을 안 했는데 분위기상 그 사람의 지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만이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자기가 그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그 메시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분위기를 이 사람이 이용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일본은요, 그게 정말 심해요. 예. 그래서 특히 지금은 수가 정권이 됐지만 아베 정권 때 그런 것이 너무나도 심하다 하는 것을 다 느끼니까 모든 메디어가 정권 비판을 하는 사람 다 그만두게 해요. 당연히 그 위에서 개입이 있었냐 조사해 보면은 개입은 없었다 그러고 뭐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점점 그런 사람이 계속 그만둬요. 유명한 아주 정부에 대해서 그런 제대로 비판적인 아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했던 사람 그런 그 발언을 했던 사람이 계속 그만두고 하는 것을 보니까 무섭죠 사람이. 예. 왜 이렇게 되나 그게 촌탁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심해지다 보니까 지금 시대가 바로 이 전쟁 시대의 공기의 지배와 같은 시대에 가깝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 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이 시대를 예견한 책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게 몇 년 됐어요? 이게 번역된 지 안 됐잖아요. 그 지금 왜 번역했는지가 그거예요. 네. 예. 지금 와서 이렇게 번역본이 나온 것도 2018년이잖아요. 1977년에 나온 책이 2018년에 번역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의 일본을 이렇게 고전과 같은 책이지만 가장 현대적인 정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뭐 교보문고 같은 거에 그 서평을 보면은 그런 일본은 아는 아주 현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일본은 그러니까 그 촌탁 단팥빵, 그러니까 일본은 단팥빵이 만주라고 하는데 만주, 예. 유명한 만주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때 유행되는 그런 거 가지고 만주 만든단 말이에요. 2018년에 나온 만주, 17년, 18년에 나온 만주가 촌탁 만주예요. 촌탁, 예, 촌탁 단팥빵. 예, 그런 것이 일본의 지금의 분위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이 뭐가 탁월하냐면은 이 공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게 문제다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거를 이 사람은 어떻게 그거를 연구했냐면은 일신교하고의 비교를 가지고 연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은 이제 일본은 애니미즘의 나라이고 나라. 예. 유일신이니까 네네. 하나가 완전히 결정해서 이런 구조가 아니니까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일신교 문화 이 사람은 원래 기독교인이에요. 야마모토 시치헤라고 시치헤가 7평이라고 썼는데
이게 태어난 날이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기독교인이어서 안식일에 태어났으니까 7일 날 7자에다가 평안한 편, 이게 7편이라고 안식일이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기독교 독실한 그런 집안이었겠죠. 그래서 이분이 1991년에 돌아가신 후에 그 유고를 이스라엘에다가 뿌렸어요. 오. 그만큼의 그런 그 독실함이 있었던 분인데, 하여간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기독교나 유대 그 히브리 문화하고 일본의 차이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 탁월하다는 거죠. 일본 사람은 거의가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일본은 한국과 같이 기독교인이 많지 않아요. 그 인구의 0.5%밖에 안 되는 그런 가운데서 그 잣대를 가지고 이 일본의 그 공기주의라고 이 사람 명하고 있지만 공기주의 문화를 해석했다는 것이 대단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발제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일신교에서는 절대적인 대상은 유일신뿐 나머지는 절저히 산대화된다. 산대화되지 않으면 죄악이다. 예. 그리고 일본은 애니미즘의 세계고 애니미즘의 원어인 아니마라는 말은 원래 공기에 가까운 말이고 아니마가 그래서 애니미즘은 공기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세계에서는 공기주의 세계에서는 산대화가 없다. 다만 유일하게 절대화의 대상이 무수히 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절대화의 대상이 수없이 많다. 그 야오이로 그 발벤만 신이라고 하죠. 그런 것 같지. 그래서 그 대상의 임재 감각을 파악하고 그것이 지배당하는, 구속당하는 그런 것이 무수히 많다는 거죠. 그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국가라는 것에 대한 지배를 당했다가 그 다음에 뭐 민주주의가 공기가 됐다가 뭐 지금은 완전히 그 아베 정권이 공기가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 공기가 바뀌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대상이 달라지는데 그것이 달라진 후에는 그 전에 공기는 까맣게 잊어버린다. 라는 이 부분이 가장 별미예요. 이 사람의 아주 진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일신교적인 유일신적인 어떤 하늘이라는 절대적인 권위가 없는 가운데서 뭐든지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의 구조는 똑같으니까. 원래는 그 절대적인 어떤 주산적인 어떤 뭐 신이라든가 그런 것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유일한 것이고 나머지는 뭐든지 다 대산적으로 돼 있잖아요. 산대적으로 돼 있잖아요. 어떤 것이 절대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대비되는 그러한 또 하나의 대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이지 않고 그런 대립관념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면은 아주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그 하나를 갖다가 절대시하니까 이상한 공기의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근데 그 공기의 공기를 이 사람은 임재 감각이라고. 네. 예. 저도 그 전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임재감, 임재감 이거 말 어렵던데요. 임재감이라는 게 뭐냐면은 애니미즘이라는 것은 원래 물신론이라고 하고 물건, 사물이 영적인 존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은 사물이잖아요. 여기 뭐가 있어요? 뭐 영이 없죠. 근데 그것을 영적인 존재라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물신론, 그것이 임재 감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것도 신이 될 수 있고, 뭐 명태 대가리도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거는 누구나 그것에 혼돈적인 느낌을 갖게 되면은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불교 사회에서 불상을 갖다가 뭐 존경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해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부처님의 산징이잖아요. 산진물로서의 가치는 갖고 있어요. 뭐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산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신도는 물건을 진짜로 신으로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서 뭐 일본 왕 천황의 사진을 뭐 그 얘기 나왔죠? 그렇죠. 어진. 네, 어진을 이거를 뭐 이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들에 대한 거. 근데 이제 이건 단지 사진을 인화한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사진 속에 뭔가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임재감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끼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 이게 신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나무라든가 이 나무는 신이다. 그러면 나무가 진짜 신인 거고 그 신도의 신사의 본당 안에 들어가면은 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이 신이다 이거예요. 그 거울 자체를 어떤 신격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칼 같은 것도 그게 신이 되는 것입니다. 후지카츠아키라는 그 그 연성하고 얘기가 그래서 그렇지. 임재감 그 다음에 물신론으로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신이 된다. 그런 거죠. 아니 그런데 그렇게 다 모든 것이 신이 되는 것하고 그 공기가 만들어지는 건 또 어떤 어렵다. 실제로 그 감각을 안 느끼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돌덩어리를 아끼고 이런 건 있지. 뭐 어진이 그러면 이 천왕의 사진이니까 발로 밟을 수는 없겠지만 그 자체가 어떤 신성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점이죠. 일본에서는 산 자체가 그 신이 되는 게 그 산이 실제로 분화도 하고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아주 풍부한 뭐 음식도 갖다 주고 하는 실질적인 현실적인 존재예요. 현실적인 존재를 갖다가 신으로 삼는 게 일본의 신도예요. 아니 근데 일본처럼 그 문명이 발달된 나라에서 그거를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문명이 위아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여기 책에 나오잖아. 그 미군이 이제 일본군에게 진화론을 막 설명하잖아요. 너희들은 좀 천황이 현신하는 신으로 알고 있으니까 신을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진화론을 모를 거야. 진화론을 막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놀라잖아. 어떻게 과학적인 내용과 이런 것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냐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거를 배우는 사람들이 현인신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걸 동시에 어떻게 다 받아들이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예를 드는 게 미국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라서 실제로 뭐 30%인가 15%밖에 안 믿는데요. 진화론을. 창조로만 믿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근데 일본은 진화론은 다 믿어. 근데 이것도 신이야. 이건 또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신이고 그것도 신이니까 그래요. 그 진화론이라는 과학도 신이고 이쪽도 신이고 이게 다 신교적인 세계입니다. 애니미즘. 그러니까 신도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오늘 결론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먼저 이야기를 하지만 신도라는 것이 사실은 공기의 전체입니다. 신도라는 것은 뭐든지 신인 거예요. 애니미즘. 예. 그래서 신도가 어떻게 신도를 설명하냐면은 이시다 이치로라는 일본 사상사학계의 제1인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일본 백가라든가 일본 문화 사상 백가라든가 그런 걸 쓸 때 항상 모든 그 문장을 쓰는 그만큼 제1인자예요. 이시다 이치로가. 그 사람이 신도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설명한 말이 신도라는 것은 갈아입히기 인형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인형이 옷을 갈아입히는 그런 그 인형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뭐 세계도 있겠지만 인형 갖다가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노는 거죠. 여자아이들이. 그것이다. 신도는. 뭐냐면은 신도 자체는 로고스를 안 갖고 있고 그러니까 사상을 안 갖고 있고 하는데 외부에서 사상이 들어올 때마다 아주 임기응변적으로 아주 쉽게 옷을 갈아입듯이 사상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도가 원래는 불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지만 불교가 들어올 때는 어떤 그 신불 수팝이라고 해가지고 그 본지 수적설이라고 나와요. 본지라는 것은 원래 본은 부처님이었는데 그게 수적, 그러니까 내려와서 일본의 신이 됐다 하고 원래 그 해안 시대에 본지 수적설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불교하고 신도가 융합되는데 가마쿠라 시대가 되고 나서 그 가마쿠라 시대하고 무로마 시대가 되면은 반본지 수적설이라고 나오고 신봉 불적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신이 본체다 이거죠. 일본의 신이 본체고
일본의 신이 불교에 가서 다른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본칭은 쟤는 이제 본성은 더 극단으로 갔네. 네, 그렇죠. 그래서 신봉 수족 불적설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뭐 나머지는 그 요시다 신도라고 해가지고 무로마 시대 뭐 에도 저기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원래 신도가 뿌리고 거기서부터 나온 가지가 뭐 유교고 그다음에 꽃이 뭐 불교 뭐 이런 식으로 저희 그 신도에서 나온 파손된 존재가 파생된 존재가 다른 종교다 이런 논리가 일본을 지배합니다. 그다음에 신지오는 기독교예요. 물론 뭐 불교가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불교의 부처들이 다 일본 신이다 뭐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유교가 들어올 때는 유교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불교는 사후의 세계를 이렇게 취급하는 종교로 들어왔는데 원래 신도는 삶의 세계 복을 주는 종교잖아요. 그렇다면은 유교는 삶의 세계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야말로 신도다. 유교는 신도다. 왜 삶의 세계로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신유 일치 사상이라고 하는데 신도하고 유교가 일치돼 있다고 하고 유가신도라고 합니다. 예. 그 신도를 그러니까 유교를 받아들인 후지와라 세이카라든가 하야시 라잔이라든가 저기 그 강항으로부터 유교를 배운 주자학을 배운 사람들도 결국은 그렇게 돼요. 결국은 이것이야말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일본의 태안신의 사상이다. 태안신은 이런 사상을 원래 갖고 있었고 그걸 설명한 것이 유교다. 해가지고 일단 그 산종의 신기라고 있잖아요. 일본의 그 천안가에 있는 세 가지 보물. 그것도 하나는 유교의 뭐 무슨 뭐 지를 나타내고 신을 나타내고 하여튼 유교의 덕목을 하나씩 나타내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용인가 하여튼 그런 용기의 용 뭐 그런 걸 하나씩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로부터 나온 그 천황 직계 천황의 도만이 그 생활만이 그러니까 유교의 어떤 사상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완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유교의 진정한 계순자, 뭐 그런 유교의 본체는 천황가다, 반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자, 거기까지 좋다 이거죠. 기독교는 아니겠죠? 그쵸. 라는 생각이. 네. 기독교는 뭐 유일신이고 철저히 다른 그 다협을 연상하지 않는 그런 게 기독교니까. 기독교를 그 극학에서 받아들여요. 극학이란 것은 극학은 어디까지나 가장 일본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의 옛날에 뭐 만요집이라든가 그런 단가집이란 그런 것의 세계 아니면 무라사키 시키부가 쓴 그 연애 소설 그런 것이 아주 자유로운 세계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것이 사실은 일본의 자연과 하나가 된 사상 이것이 유교나 불교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모토리 노리나가예요. 자, 모토리 노리나가의 제자를 자칭하고 있는 히라타 아츠다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아담 해와는 신도의 신화 그 고사기에 나오는 이자나기 이자나미라는 그 일본의 조상신이 있어요. 이자나기 이자나미의 방언이다. 이자나기 이자나미 신화가 있는데 그것이 소양으로 이렇게 흘러갔다가 그쪽에서는 잘 모르니까 뭐 아담 해와라고 방언으로 사투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변전해간 것이 그렇게 됐다. 아니 뭐 이름은 그렇다 치고 유일신은 어떻게? 유일신은 그 아메노 미나카노 시노미코토, 아메노 미나카노 시노미코토라고 있는데 그것이 잔조신이고 유일신이고 그리고 조화 삼신이라고 있어요. 그 아메노 미나카노 시노미코토가 처음에 신이 됐고 그 다음에 여러 신을 낳게 되는데 그때 세 가지 신이 조화를 이렇게 만드는 도왔다는 거예요. 이게 삼천사장. 잔조신하고 세 총사장이 이 아메노 미나카노 시노미코토 하고 조화 삼신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죽은 후의 심판 이것도 기독교죠. 그것도 오쿠니노 시노미코토가 사실은 유계라는 것은 죽은 후의 세계 유계의 유신인데 거기 유계의 신이 됐다고 일본 신화에 나왔는데 그 유계의 신이
오크니노시를 미코토가 죽은 후에 우리를 심판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전당에 가고 그 나머지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하는 것을 심판받는다. 그런 이야기 다 기독교가 똑같이 다 해냈어요.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다 신도다 이거예요. 기독교까지도. 그래서 뭐냐면은 일본식 기독교, 일본적 기독교라는 것이 그야말로 전쟁 시대 때 유행돼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면치신 이후에 그런 것이 전립되는데, 국가 신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는 일본이다. 진국 일본이다.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천황의 가르침 환신이라고 했죠 그때. 예. 그러니까 그런 황신들의 그 가르침은,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랑 모순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한국에서 사실은 전도한 그 일본 기독교인 거예요. 일본 기독교 중에서 조합 기독교라고 나와요. 그 금이아이 교회. 그러니까 일본 기독 조합 교회라고 있어요. 일본 기독 조합 교회가 조선 천도부의 막강한 그 지원을 받아서 한국에서 전도했습니다. 많은 교회도 세우고, 한국 기독교가 사실은 독립운동이나 그런 것에 3.1운동의 중심이 됐다고 아시지만, 유일하게 3.1운동 때 만세를 외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게 조합교회 기독교인들. 조합교회는 천황 숭배를 신앙화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한국 지배도 일본의 진국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행위라고 실제로 썼고, 지금도 그게 있나요? 그거는 그 전후에 그 일본 기독교단하고 그 병합돼 가지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예. 저는 그 얘기 처음 듣네요. 일본 조합교회라는. 사실은 조합교회가 가장 악질한,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인들로 다 거기 조합교회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가장 악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신앙을 없애는 것 같은, 그 신사에 잠배하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뭐 천황이 하나님 같이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하고 똑같은 사상이다 하면서 기독교를 가르치는 거니까. 아니 뭐 우리 대표님도 아시지만 우리나라의 그 환단곡이라 그래서 여호와도 그 여호와 이름이 우리나라에 뭐에서 파생되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요? 광역이 넓어져서 이스라엘까지 가서 거기 예수도 되고 뭐 예수도 우리도 이런 얘기가 있다고. 아니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소수의 일부의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주장이나 이거지, 그게 주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체는 달라지지 않는데 자꾸 옷을 갈아입히듯이 사상이 그때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그 모습이야말로 공기잖아요. 공기라는 것은 그때 뭔가 표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표제가 바뀌어요. 자꾸 바뀌어요. 그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기가 지배돼 버리고. 근데 그걸 스스로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자연스럽게 바뀌고 어떤 너무 어리석은 모습이라서 이해가 안 가시는 거고, 실제로 정말로 그런 어리석은 문화가 있다고 하면은 가능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공기라는 게, 대표님 저도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굉장히 엄하고 권위적인 데로 자랐으니까 어른들 분위기 있잖아. 거기서 어디 안 돼요 이렇게 얘기는 못 하잖아. 근데 얼마 전에 오늘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 중학생이 그 교무실 청소하는 게 있어요. 학생들을. 국가 인권에 제소했대요. 왜 우리에게 이 청소시키냐. 국가위원회에서 교육적이지 않다, 하지 말라고 공고했대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생각도 못 했죠. 선생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걸 이름을 말하는 이제 공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차이라고 말하는. 아니 근데 그게 왜냐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거기서 자유로워지거든요. 뭐 회사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되면 서로 그래서 내부에서 치열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회의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어느 일방이 완전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찍소리 못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몇몇에 되면은 그것이 그 회의 공간 안에 터지죠. 붙여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제 내 의견에 동조하는 애들 내 편에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그게 회의잖아요, 원래. 근데 이 얘기 없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뭐 공기를 여기도 나오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결정이 나면 누군가 그 말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오지 않습니까? 종전에 대해서는 이게 책 나올 때. 누구나 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해주면 그러니까 좋겠는데. 전쟁은 육군이 처질렀으니까 네가 좀 그만둔다고 말을 해줘. 그러면 또 우리는 못하니까 외무 대신이 정치적 사장이 그러니까 얘기해줘. 서로 기다리다가 또 시간 갔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